콘크리트 시공 문제점 편안하게 해결되는 콘따구리. 오늘은 골재의 조립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골재는 공학적으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몰탈 또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 시멘트와 물과 혼합하는 수화 반응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장골재, 굵은 골재들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골재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시방사나 이런 데서 입도라고 하면 입자 분포도 얘기하는 거죠. 골재의 크고 작은 알이 섞여 있는 정도. 결국은 골재 알의 최적의 비율을 말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의 조립률을 오늘 다룰 부분이죠. 이제 체가름 할 때 80mm 채 40, 20, 10, 5, 2.5, 1.2, 0.6, 0.3, 0.15mm 등 총 10개 채죠. 10개 채를 한 개 조로하여 체가름 시험했을 때 각 채에 남는 누계량의 전체를 시료에 대한 질량 백분율의 합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따 샘플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자의 크기한 종류는 굵은 골재하고 잔골재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굵은 골재 같은 경우에 5mm 채에서 중량 통과로 중량비로서 85% 이상 남는, 그러니까 거의 5mm 채에 다 남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잔골재 같은 경우에는 10mm 채를 전부 다 통과하고 5mm 채를 거의 다 통과하는, 그러니까 5mm 채를 중량비로 85% 이상 통과하는 골재를 잔골재라고 한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입도 중에 이제 조립률,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뭐 계산식은 이렇다고 말로 말씀드렸고, 한 개 조가 10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값인 조립률이 입경이 만약에 크다 그러면 조립률 값도 커지게 됩니다. 만약에 잔골재 같은 경우에 조립률은 대체로 이제 2.3에서 3.1, 또 굵은 골재는 조립률이 6에서 8 정도죠. 그러니까 굵은 골재 같은 경우에 한 7 정도 조립률이 가장 좋고요. 잔골재 같은 경우에는 2.7에서 2.8 정도 조립률이 되면 입도가 좋은 편이 되겠습니다. 워커빌리티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콘크리트 품질이 좋아집니다. 골재의 조립률, 샘플로 하나 말씀드린다고 했죠. 여기 지금 별표, 아스테리크 표시된 채 치수 10개죠. 요 이제 치수 가지고 굵은 골재 시험을 하게 될 텐데요. 거기 누적 잔류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40mm 채에 누적 잔류된 게 2%, 뭐 20mm에는 여기가 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적 잔류율을 다 더하면 685가 나오는데요. 이걸 100으로 나누면 조립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보니까 이건 6.85 정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한 요 사이 정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잔골재 같은 경우는 10mm 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10mm 채부터. 근데 이제 거기 다 통과하고, 만약에 이제 5mm 채에는 5% 누적 잔류율이 생겼고, 뭐 이렇게 식으로 해서 요 누적 잔류를 다 더하면 274가 나옵니다. 그래서 100으로 나누면 2.74, 2.7에서 2.8 정도가 잔골재의 조립률로서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 범주에 속합니다. 이게 이제 체가름 시험하는 장비입니다. 뭐 여기 이제 디지털로 계산하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2개 정도만 가져와 봤습니다. 골재의 표준 입도입니다. 위에 거는 이제 잔골재의 표준 입도고요. 10mm 채, 5mm 채 해가지고 0.15mm 채입니다. 천연 잔골재하고 부순 잔골재의 질량 배분율 퍼센트를 좀 2개로 구분되어 있고요. 굵은 골재 같은 경우에는 채 치수가 이제 90mm에서 40mm 범위,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뒤에 보면 요 그래프 범위입니다. 잔골재 같은 경우에 이제 맥시멈, 미니멈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굵은 골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mm 굵은 골재, 뭐 40mm 굵은 골재, 25mm 굵은 골재 하지만 20mm 굵은 골재의 맥시멈,
미니마. 그래서 이 사이 범주에 속해야 되는 거죠. 조립률은 아까 맨 처음 페이지에 입자 사이즈를 개수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립률이 클 경우에 콘크리트는 거칠어집니다. 입자가 크다는 얘기니까 평균 입자가 크다는 얘기죠. 평균 입도가. 그래서 이제 거칠다는 개념이 되지만 강도가 대신에 증대됩니다. 그래서 조립률이 큰 걸 하면 경제적이긴 하지만 압송이라든지 뭐 표면 거칠기라든지 이런 단점도 좀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립률이 작을 경우에 표면이 곱게 되죠. 워커빌리티나 뭐 좋겠지만 강도도 감소하고 해가지고 사실상 이게 작으면 너무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적정 범위 내에 있는 조립률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고, 굵은골자 같은 경우에 조립률이 한 7, 장골자 같은 경우에 2.7에서 2.8 정도가 최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모래 이제 최적 조립률이 이 정도 범주에 속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강사를 보면, 강사 아니면 세척사 중에서도 먼모래, 예전에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을숙도 밑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굉장히 미사가 나오죠. 지금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배로 골재를 사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골자 같은 경우에 부산에 이렇게 도착하는 걸 보면, 가서 만져보면 입도가 굉장히 미세합니다. 그래서 이 입도 그래프를 보면 이 범주를 벗어나죠. 이거는 이제 깻모래인데요. 깻모래 중에는 요즘 큰 채석장 가보면 입도를 정확히 잘 맞춰가지고 생산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크지 않은 업체들이 더 많은 부분이고요. 쇠사 같은 경우에 입도가 굉장히 큰 것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이 범주를 벗어나죠. 그래서 두 개를 혼입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 평균 표준 입도 사이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봤더니 그때 혼합사 조립률이 2.7이었네요. 그러니까 이 범주에 들어가고 경제성도 최적으로 맞추고 작업성도 최적으로 맞춘, 물론 뭐 강도도 최적입니다. 그 정도 범위가 품질 관리하는 사람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실험실에 해보면 다루기가 제일 좋다는 평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골재의 입자 특성과 콘크리트 품질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조직에서 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골재의 입자 특성과 관련해서 제일 큰 입자의 크기가 얼마인가에 관련한 최대 치수, 또 평균적인 입자 크기와 관련한 조립률, 세 번째로는 크고 작은 입자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가에 관련한 입도 분포 및 입자 모양, 또 표면 조직, 밀입자량 등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요. 이들 각 요소는 모두 콘크리트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천연골재 자원이 고갈되어감에 따라서 다양한 골재가 이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입자 분포 특성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될 겁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순모래 같은 경우에 지금 표준입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게 할 때는 현실적으로 혼합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세척사인 세척사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포함되어 있는 전체 염분 함유량도 이제 줄일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